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학 박사 박정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비싼 보약만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제가 30년 동안 남성 건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동안 환자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오늘은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피곤하시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시는데 사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혈관 건강이죠. 우리 몸의 혈관이 건강해야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심장도, 뇌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70대, 80대에도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모두 혈관 관리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보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법들도 소개해 드릴 겸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 환경에 오신 박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3세이신데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부인분께서 걱정이 되어서 함께 오셨는데 박철수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보약도 드셔보시고 건강식품도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고요. 박철수님처럼 50대, 60대 남성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을 30년 동안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나의 증상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으로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충분히 잠을 자야 호르몬도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학회에서만 발표했던 최신 연구 결과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해요. 박철수님은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내분과 손을 잡고 오셨는데 둘 다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혈관 건강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혈관 건강에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보세요.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온몸으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40대부터 혈관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8%가 혈관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 60%가 자신의 혈관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심장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혈관 건강과 남성 기능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어요. 제 환자분 중에 김동수님이라는 62세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계단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아내분과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고민하고 계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관 탄력성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동수님께 권해드린 실천 방법이 있어요.
먼저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숨이 덜 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리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을 꾸준히 하셨어요. 식단도 바꿔드렸어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고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씩 드시라고 했죠. 특히 호두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천천히 늘려가셔야 해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족욕할 때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주의 깊게 혈관 관리를 하셔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둘째, 전통 한방 약재의 과학적 근거를 알아봅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이런 약재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3년 동안 진행한 연구를 보면 복분자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혈관 안쪽 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예요. 아시아 전통 약재들을 서양 의학 관점에서 분석했는데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 환자분 중에 이영호님이라는 68세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약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내분이 남편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농담하실 정도였어요. 실제로 한방 약재를 활용하실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믿을 만한 한의원에서 정확한 체질 진단을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약재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구기자차나 복분자,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시는 거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식품의 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중요해요. 한방 약재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인삼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약재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제품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보약을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드셔보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셋째, 생활 속 호르몬 균형 맞추기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호르몬 변화예요. 여성분들의 갱년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남성도 비슷한 변화를 겪어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한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세 이후 남성은 매년 1%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이 호르몬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박문수님이라는 65세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야근이 많으셨고 은퇴 후에도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피로감이 계속되고 의욕도 떨어져서 오셨는데 가장 먼저 수면 패턴부터 바꿔드렸어요. 처음에는 일찍 잠들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했죠. 일주일에 30분씩 잠자리 시간을 앞당기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시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시도록 했어요. 호르몬 균형을 위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에요. 특히 근력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도움이 돼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해요. 심호흡이나 가벼운 명상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이 심하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요즘 호르몬 보충 치료도 있지만 이건 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에 시행해야 해요. 특히 전립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넷째, 올바른 영양 섭취로 몸의 기초를 다져봅시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하시면 몸의 기초 체력부터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아연이에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남성의 40%가 아연 부족 상태라고 해요.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 치유도 늦어져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이 대표적이에요. 굴 5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아연의 70%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소고기, 달걀, 견과류, 씨알류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가 셀레늄이에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셀레늄이 부족한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셀레늄은 브라질넛에 특히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2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제 환자분 중에 최진수님이라는 58세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소에 식사를 대충 때우는 편이셨어요.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심했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셨어요. 최진수님께 권해드린 식단 개선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아침에는 달걀 2개와 견과류 1줌을 꼭 드시도록 했어요.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도록 했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장고에 항상 달걀과 견과류를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하나라도 드시면 하루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도 영양을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보다는 등심이나 안심을 선택하시고 술안주로는 조개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에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거든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보충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아연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8에서 11mg 정도예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한 양이니까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영양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째, 운동이 답입니다만 무리는 금물이에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있어요. 이걸 하루로 나누면 약 30분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30분을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돼요.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60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근력 운동이 호르몬 분비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 환자분 중에 한상철님이라는 71세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분이에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자주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한상철님께 처음에 권해드린 운동은 아주 간단했어요. 집 앞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20분, 2달 후에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근력 운동도 점진적으로 추가했어요. 무거운 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운동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해보세요. 목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돌리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이 과정만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가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평지에서 천천히 걷다가 익숙해지면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10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두 번째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도 좋은 대안이에요. 혹시 평소에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는지 아니면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섯째,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정신 건강이에요.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실제로 몸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남성 기능에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있는 남성의 85%가 성기능 장애를 동반한다고 해요. 반대로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남성의 70%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이처럼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해요. 또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도 나빠뜨려요. 제 환자분 중에 정민호님이라는 60세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 후로 잠도 잘 안 오고 무기력감도 심해지셨죠. 아내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셨고요. 정민호님께 가장 먼저 권해드린 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었어요. 간단한 호흡법부터 시작했죠.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 하시도록 했어요. 마음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사회 활동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생겨요.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을 갖는 거예요. 젊었을 때 즐겨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독서, 바둑, 등산, 원예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습관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줘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즐겨 하시는 취미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는 달걀 하나를 더 드시거나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심호흡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아요. 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듯이 혈관이 막히면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40대부터 혈관 노화가 시작돼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고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죠. 이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금연하시기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시는 게 좋아요. 술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소주 1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워요. 특히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지금 담배나 술을 끊기 어려우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특히 남성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남성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리면 깊게 숨쉬기가 있어요. 배로 숨을 쉬면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하루에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산책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자연이 있는 곳에서 걷는 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동네 공원이라도 좋으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서 걸어보세요. 취미 생활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는 게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돼요. 독서든 바둑이든 노래든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잠을 얼마나 자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는지가 더 중요해요. 잠자리 환경부터 정리해 보세요. 방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암막 커튼을 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잠의 질이 떨어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혹시 잠들기 어려우시거나 자주 깨신다면 어떤 습관들을 바꿔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 올바른 정보 선별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맞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의학 논문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지 봐야 해요. 과장된 표현을 쓰는 정보는 조심하세요. 며칠 만에 완전히 좋아진다거나 100% 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대부분 과장된 거예요. 개인의 경험담도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오늘은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변화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간단한 일기를 쓰시거나 달력에 표시하시면서 본인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지속하는 동력이 될 거예요. 가족분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건강관리는 어려워요.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함께 운동하시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관리만 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탄탄해야 다른 방법들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전통 한방 약재들도 도움이 되지만 체질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도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만 선택하셔야 해요. 만약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져요. 부부 관계도 소원해지고 자신감도 잃게 되죠.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아요. 잠도 잘 오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감, 자신감을 되찾으시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매일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걸어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께 30일 도전을 제안해 드립니다. 30일 동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제품은 피하시고 안전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한 가지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운동법과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